선포식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선포식 제목이 크게 보이시죠? 2018 한도시 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포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것도 많지요.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더 행복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우연히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승객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승객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책을 딱 펴서 읽고 계시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뒷말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참 멋진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든 책 한 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와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2018 올해의 책 선포식 본 행사에 앞서서 여러분 함께해서 좋습니다 하는 의미로요. 축하 공연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충남 연정국악원의 모든북 합주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송현지, 박예슬, 김영환, 김진환 선생 이렇게 네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이어서 한도시 한 책 읽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한도시 한 책 읽기는요. 1988년 시애틀 공공도서관 그리고 워싱턴 도서센터에서 시애틀 온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 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선정된 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영국과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주도형 범시민 독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공주시에서는요, 2014년부터 원북 원공주 운동 및 한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동길 도서선정위원장님께서 2018 올해의 책 선정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편안히 휴식을 하셔야 될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국내에 바쁘신데도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림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한도시 한 책 읽기 이 사업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주에서 시작한 지가 한 4년째 되는데요. 이 대상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저하고 각계의 전문가 11분으로 구성이 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이 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모두 230권 정도의 책이 추천이 되었고 이 추천된 책을 대상으로 해서 2월 20일 날 1차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아동 청소년 본 5권과 일반 도서 5권, 10권의 도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서 모두 4,600여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민 선호도 조사 70%와 도서선정위원회 전문가 의견 30%를 합해서 3월 14일 날 대표 도서 6권을 각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각각 한 권을 대표 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한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시덕 공주시장님의 2018 올해의 책 선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그렇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책 선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2018 올해의 책 선포문. 공주시 범시민 독서운동 한도시 한 책 읽기 2018년도 올해의 책 대표 도서로서 아동 부분에 고작해야 364일 1번 부분에 언어의 온도가 선정되었기에 이를 선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덕 시장님께서 2018 올해의 책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부분 대표 도서 황성미 작가님과 그리고 올해의 책 우리 지역 작가 박정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으로 모실 때는 역시 큰 박수로 모셔주셔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모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합니다. 2018 올해의 책 인증서 고작해야 364일 황선미. 이 도서는 2018 공주시 범시민 독서운동 한도시 한 책 읽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14일 공주시장 오시덕 고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작해야 364일 황선미 작가입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환한 표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모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달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작가님 앞으로 모십니다. 전달합니다. 2018 올해의 책 인증서 짧은 시간 긴 여행 박정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환한 표정으로 웃어주시고요. 사진 촬영, 예. 꽃다발 전달합니다. 꽃다발은 시립도서관 웅진어머니 독서회와 책다솜 독서회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봄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날입니다. 비는 오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완연하고 봄비가 이렇게 향그럽다 그럴까 아주 새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봄비에서 한번 이렇게 맞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해의 책 이렇게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이렇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올해의 책으로 선정 대신 우리 황선미 작가님과 박정란 작가님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공주 시민들이 아마 축하 많이 하시지 않을 거예요. 축하의 말씀을 대표로 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좀 박수 좀 축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책 읽는 그 독서율이 3사람 중에 1사람은 안 읽는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옆에 3 중에서 1사람은 안 읽는 걸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읽으시는 분들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희한한 것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많이 읽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이게 덜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살기 바쁘고 학업이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책이 뭐 양식이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책의 힘이 더 위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책을 만든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게 책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책의 힘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옛부터 어려서나 나이가 먹어서나 책 읽는 사람만큼 향기가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행복한 도시 그리고 삶이 풍부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시민들께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마음의 양식이 이렇게 풍부해지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좀 어렵더라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러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제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그러한 양식 또 갈수록 또 배움에 대한 무언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지적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그런 학습 활동도 많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올해에 우리 학습 도시를 이렇게 선정이 돼서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료원 시내에 있는 구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 평생 학습관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요 앞에 지금 공터가 있는데 금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우리 월송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우리 강북 지역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지적 욕구를 많이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도시이자 관광도시 그리고 역사도시인 공주가 더욱더 우리 책들을 많이 읽어서 우리 사시는 시민들께서 더 행복하신 그런 나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행사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두 분 작가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주는 자주 와본 데는 아닌데요. 좀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여고를 나왔는데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교대를 가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때 청주교대 그리고 이제 공주교대 이렇게들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걸 못 갔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못 간 바로 그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공주교대에서 이제 국어교육과 초대를 받아가지고 작가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초대로 해서 그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도 여기를 와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KTX도 없고 그래서 대전에서 누가 픽업을 좀 해줘가지고 그렇게 왔더니 오늘 오는데 보니까 전혀 길도 모르겠고 아주 낯선 곳이더라고요. 자주 좀 와야 되겠습니다.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어요. 비 오면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만 해도 비가 오면 어디 가기가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공주의 원시티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깜짝 좀 놀랐습니다. 이 책이 근간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책이 선정이 됐을까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많은 책들 중에 이 책을 선택해 주신 공주 시민들 중에 누구였을까 궁금하고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할머니가 나오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렇게 부자도 아닌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아들 둘 형이라고 해봐야 364일 차이밖에 안 나는 1년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그 형제가 있는 집 얘기인데 모델이 있어요. 우리 여동생 집에 애들이 딱 요 집 분위기입니다. 그 큰애는 좀 수다분하고 살집이 좀 있고 순둥이인데 할머니가 그렇게 뛰고
예뻐라 예뻐라 하면서 첫손자라서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도 다 딸만 낳고 요 집에 아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할머니가 그 첫정이 얘한테 들어서 그렇게 예뻐하는 큰손자가 있고 이 주인공인 요 명조는 둘째 아이인데 그렇게 몇 개월밖에 차이가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 형.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는 형이라고 절대 안 부르고 더 꼭 배추같이 생겨가지고 지는 걸 모르고 굉장히 얕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아무튼 큰애하고는 조금 좀 느낌도 다르는 그런 애거든요. 자기 거 잘 챙기고 아주 야물딱지기가 남자인데도 그런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정말 이렇게 흔한 말로 지청구를 듣더라고요. 저는 그 어른들이 없는 집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또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하고 같이 살 형편도 안 되는 상황이라 우리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 정도 모르고 이 집이 사실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핵가족의 형태. 근데 이 집은 할머니가 그 집에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양부터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해먹는 음식의 그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장아찌도 담그시고 젓갈도 있고 그 집 가면 그런 반찬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도 할머니가 하는 말을 애들이 배우고 써요. 할머니가 그 사투리도 아닌 만들어낸 말 같은 그런 말도 애들이 쓰는데 다 알아듣고 그런 정서가 저는 좀 사실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할머니가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산 집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막내 아들 집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여동생이 돈벌이를 나가야 됐었거든요. 이제 입이 하나 더 늘기도 했고 살림할 여자가 집안에 둘이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살림에 간섭을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이 그럼 어머니 살림하시라고 그리고 돈을 벌러 나가는 바람에 이 집 애들은 어쨌든 할머니가 오로지 보살펴야 되는 그런 애들이 됐죠. 근데 제가 어쩌다 한번 가서 보면은 둘째가 당하는 그런 할머니는 모르셨겠지만 그 아이가 당하는 서러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큰애는 또 자기가 늘 받아봤기 때문에 동생이 그런 느끼는 감정을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애는 그냥 할머니가 챙겨주니까 좋기만 하고 둘째가 좀 서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큰애는 큰애라서 할머니가 너무 옆에서 그렇게 자꾸 주무르고 얘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더라고요. 그 애는 또 그 애대로. 근데 할머니가 슬퍼할까봐 말을 또 못해요. 그러는 환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둘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그걸 좀 늦게 썼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책을 막 읽고 이러면 자기들 그 모델로 해서 얘기 쓴 거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좀 커가지고 원래 좀 책 좀 안 읽는 애들이긴 한데 조금 더 안 읽는 애들이 됐을 때 제가 좀 이야기를 원래 썼습니다. 그리고도 가슴을 좀 졸였어요. 얘들이 어쨌든 뭐 좋게 썼든 나쁘게 썼든 간에 자기들 얘기가 요만큼이라도 남들이 아는 걸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머릿말에다가도 얘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그걸 좀 안심하면서 제가 이 책을 좀 출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모델들이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현재 병중에 계시는데 90살이 다 돼가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 대한 것도 좀 떠올릴 수가 있고 제가 굉장히 아팠을 때 나물 반찬을 해서 밥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맛있게 기억이 나요. 근데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원을 아주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느낌이 미원의 맛이구나. 그런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 맛있게 호박나물에 밥을 먹었던 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억은 저한테는 참 좋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가족의 형태가 어른하고 함께 사는 집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살지 않죠. 근데 이 가족의 형태가 그냥 부모와 자식이 살고 자식도 많지가 않고 하나밖에 없고 이런 상태의 가족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사는 건 배우는 점들이 있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성격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른이 어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지점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둑 잘려가지고 그냥 부모와 아이 형태 그것도 방에 각각 따로 들어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형태가 단절의 형태죠.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이 가족의 형태가 사람을 굉장히 삭막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냉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전에는 노인을 보면 좀 다른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배려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덧 좀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져 버려서 이 가족의 형태가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재건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형제간의 그 아웅다웅하는 얘기 근데 거기에 또 이 아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모델만 살짝 데리고 오고 여기에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 아들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림에 좀 재주가 있고 얘가 좀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는데 싸움은 못해요. 우리 둘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그림 노트를 뺏어갔을 때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큰애가 동생은 정말 남의 닭 보듯이 개 보듯이 그렇게 하는 애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씩씩거리면서 찾아가가지고 불러내서 콧구녕을 내는 그런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괜히 형이 아니구나. 아주 멋있네. 어쨌든 이 작은 애 경우는 형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도 대들지는 못했었는데 자기 편을 애들 앞에서 들어주고 노트를 그냥 확 찾아다주고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감히 형님 앞에서는 뭐 대들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구나 하는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생활 속에서 언뜻언뜻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또 우리 아들들 얘기고 또 부부간에 대화하는 법 갈등하고 하는 거는 또 우리 부부 얘기지 우리가 아무리 여동생이라도 그 집 부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또 모르니까 그것도 제 얘기를 많이 좀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족의 형태라서 좀 부러운 생각에 그 사돈 어른을 살짝 갖다 놓고 아이들의 형태를 좀 이렇게 넣고 또 그 우리 아들들 얘기도 좀 살짝 넣고 거기도 여자애들이 나와요. 그 방과학습 시간에 함께 이렇게 취미생활 내지는 수업을 받는 그런 아이들 얘기도 좀 나오는데 여기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용감무쌍한 그 여자애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의 타입이에요. 아주 당당하고 그 뭐랄까 나서야 할 때 나서주고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정말 요즘 말로 쿨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애가 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애 중에 하나 눈에 탁 들어오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의 그 자유분방하고 그 또 자존감 세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당당하기 이를 데 없으면서도 그 예의가 있는 그런 아이를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어떤 바람과 제가 근처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의 모델과 또 제가 경험한 아이들의 어떤 실제 어떤 생활들 또 우리 부부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어떤 자세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이 작품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작품을 써놓고 나서 한참 뒤에 읽어보고 되게 재밌어 하면서 너무 잘 썼잖아. 이렇게 또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믿고 있는 이게 이상한 기준인데, 자기가 쓴 작품을 언제 읽어도 재밌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의 첫 번째 독자는 본인이라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사라고 하죠. 이 작품도 서사의 한 가지입니다. 소설이나 아동문학 작품 중에 동시 빼고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화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재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락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이 오락성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을 웃기는 코미디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서사의 구조가 매우 믿음직하고 신뢰감이 가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 가치 때문에 읽고 나서도 마음에 뭔가 여운이 남는 것이고 다음에 또 읽어보고 싶게 만들고 작가가 써놓은 어떤 요소의 중요한 오브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보게 되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게 되고 그래서 작가와 독자가 이렇게 소통하는 지점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 오락성이에요. 재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서사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사문학의 그 스토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치밀한 연계성과 연상작용 같은 것들인데 이제 아이들은 좀 어렵겠지만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다 만나게 될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빈틈없이 이야기를 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 관계, 부부와 아이들 관계, 아이들끼리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친구가 A 그룹의 친구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한 B 그룹의 친구들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나 이 구조를 사슬처럼 엮어가면서 스토리 라인을 짜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의 그 실제 어떤 것들은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는 말법이 달라져서 늘 쓸 때마다 그게 좀 고민이 돼요. 저는 질문을 받을 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아이들을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인터뷰를 한 적은 없어요. 늘 지켜보기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좀 조사를 합니다. 걔들한테는 물어볼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좀 찾아보죠. 아이들의 그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유행하는 어떤 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지만 아이들 자체를 탐구하고자 인터뷰를 하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차피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늘 사람이에요. 그 기준 안에서 사람에 대한 탐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